자, 다음은 우리가 입지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론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재 34쪽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입지론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용도가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용도가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 공장 지으려 그래요. 거기 짓기에 적합한 땅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그건 공업입지론입니다. 그죠? 예, 공업입지론. 자, 그런데 나 상가 지으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땅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이건요. 상업입지론입니다. 그러면 입지론에서 핵심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공장 짓고 싶대요. 공장 지어서 뭐 할 건데요? 뭐 하긴요? 돈 벌어야죠. 예, 그렇죠? 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돈 잘 버는데 공장 지으세요. 이렇게. 근데 돈을 지금 잘 번다는 것은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수입이 어때요? 공장 지어서 수입이 많이 나와야 돈을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공장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비용을 어떨 수 있어야 된다?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생기려면 레시라는 학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레시라는 학자는 수입이 많이 생기려면 수요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 이런 말을 씁니다. 제일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을 지어야 돈 많이 벌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베버라는 학자는 또 생각이 좀 달랐네요. 베버는 아껴야 잘 산다 주의예요. 아껴야 잘 산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론 이렇게 공장은 이렇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내 말 맞다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거리넛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어때요? 순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다가 공장 지으면 되잖아. 이렇게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가지고 순수익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거 뭐죠? 거리넛. 이제 둘이 통합했다 그래서 여기 수요와 공급 관련된 비용을 통합했다 그래서 통합이론 이렇게. 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중에서 시험은 여기 있는 베버의 최소 비용이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나와요. 여러분 교재에서 34쪽에 가운데 2절 공업지입지 선정에서 공업입지로는 어디에 공장을 세워야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공장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이론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용 인자를 중시한 베버는 최소 비용이론을 주장했고 수요 측면에서는 수입 인자를 중시한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 또한 거리넛은 통합한 이제 통합이론, 즉 이윤극대화 입지론을 주장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베버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베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장과 관련된 어떤 비용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원료지에서 베버는 원료지에서 공장까지 뭘 가져와야 돼요? 원료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시장까지 가져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뭐가 들겠어요? 수송비가 들 거다. 그 수송비라고 하는 것은 수송비는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원료와 저기 있는 제품의 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또 수송하는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때요? 수송비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했고요. 또 공장을 경영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도 들어요? 노동비도 들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베버는 이제 집적 이익이다. 그래서 유사한 업종끼리 공장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을 수 있어요? 서로 원료나 정보, 시설 이런 걸 공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집적 이익 이런 걸 따졌어요. 그래서 수송비나 노동비는 어때요? 최대한 절감해야 될 거고 집적 이익은요 커야 어때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베버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다? 수송비였어요. 그래서 수송비가 뭐 되는 장소?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장소를 찾아요.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무슨 장소도 있어요? 노동비가 또 제일 적게 드는 장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장소에서 노동비가 제일 적게 드는 장소로 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노동비는 절감이 되지만 대신에 수송비는 제일 적게 드는 장소에서 벗어났으니까 수송비는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전했을 때 노동비 절약폭이 더 크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송비 증가폭보다 노동비 절약폭이 더 크면 그때는 이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했더니 노동비는 요만큼 절약되는데 수송비가 이만큼 더 들어요.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론적으로 어때요? 최소의 비용이 드는 점이 최적 공장 입지다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35쪽 메뉴에 있는 박스입니다. 최소 수송비 지점을 가장 중시했어요. 노동비 절약 지점을 찾았죠. 그리고 집적이익 있는 지점도 찾았어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최소 생산비가 드는 점이 최적 공장 입지가 되겠다.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이런 말 쭉 나오는데 지금은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공장 어디 지을까를 고민한다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특히 공업입지론보다는 36쪽에 있는 상업지 입지 선정, 즉 상업입지론에서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상가 어디 지을까요? 상업입지론입니다. 어디 짓긴요? 돈 되는 데 지어야죠. 표현이 다른 거예요, 다. 돈 되는 데 지어야 되는데, 그럼 돈 되는 데가 어딘데요? 그랬을 때 상업입지론에서는 여기를 상권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상점은요,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데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상권이 뭔데요? 그랬을 때 소비자가 존재하는 권역, 거기가 뭐다? 상권이래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상권에 관한 이론들을 어때요? 알고 있나? 하는 걸 잘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우리는요, 여기에서 어때요? 기다렸다가 나오면요, 맞춰버리면 되는 거죠. 그 상권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그 36쪽에 보면 크리스탈러 학자의 중심지 이론 이런 말이 나오고 37쪽에 보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맨 밑에 허퍼의 확률 모형, 소매 지역 이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야기는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학개론 강사 이름은 까먹어도요 이런 사람 이름은요 반갑다 그러면서 나는 알아 그러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 상권 이론에서 제일 먼저 누구? 크리스탈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무슨 이론이라고요? 중심지 이론이래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중심지라고 하는 곳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대요. 생산해서 뭐 한다? 주변 지역에 제공한대요. 이렇게. 자, 그 말이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와 서비스라는 말이 어려우면 짜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장면집. 짜장면집에서요. 짜장면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에 제공해요? 주변 지역에 제공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짜장면집이 유지가 되려면요. 주변에 최소한 몇 가구는 이 짜장면집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걸 뭐라고 썼느냐면 최소 요구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개사무소 하나 유지가 되려면요. 아파트 몇 세대 정도는 돼야 중개사무소 하나가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주변에서 몇 가구는 이 짜장면집을 이용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최소 요구치입니다. 즉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죠. 그런데 이 짜장면이 맛있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저 바깥에서도 짜장하고 시켜요. 그럼 짜장이 여기까지 도달하네요. 얘가 뭐죠? 재화의 도달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거리가 더 크면요. 이 짜장면집은 장사 잘 된다 그래요? 문 닫아야 된다 그래요? 그때는 장사 잘 된다 그러겠죠. 그럼 이 중심지가 계속 기능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